유정의 남자.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끔 이렇게 새벽녘에 정체 모를 전화벨이 울리는 적이 있어서 유정은 늘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하거나 아예 전원을 꺼버리곤 하는데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전화벨 소리가 끊겼다. 유정은 잠시 잠에서 깬 듯 하다가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목이 말랐다. 유정은 남자의 자는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남자는 낮게 푸푸 숨을 토하며 깊은 잠이 든 것 같았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느닷없는 질문에 유정은 스스로 깜짝 놀랐다. 가끔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불을 남자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자 다시 휴대전화 벨이 울린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모르는 번호다. 하지만 이 새벽에 같은 번호로 연달아 2번 전화벨이 울린다는 건 상대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유정은 남자가 깰까봐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송혜의 목소리가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언니, 나 송혜. 자는데 미안해. 언니밖에 전화할 데가 없어서. 아, 송혜. 무슨 일이니? 너 울어? 왜? 남편이 바람난 거 맞아. 지금 현장 가는 길이야. 흥신소에 부탁해서 현장 잡았는데 연락 와서 지금 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네? 알았어요. 언니, 다 왔대. 일단 끊을게요. 다시 전화할게. 성혜야, 어디로 가냐고 묻는 도중에 딸깍 전화가 끊겼다. 전화번호는 왜 바꿨냐는 것 따위는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 유정은 자신이 바보 같았다. 어디냐고 묻다니. 물어서 뭘 어쩌기라도 할 거면 몰라도. 지금 이 새벽에 성혜처럼 분노해서 찾아가지도 않을 거면서 한심한 질문을 할 뻔했다고 생각했다. 침착하게 대처하라고 말하려 했다면 또 몰라도. 휴대전화를 화장대에 놓으려는데 삐릭하고 메시지가 뜬다. 성혜다. 그 와중에 메시지라니. 봐주래, 개새끼. 유정이 휴대전화를 화장대에 올려놓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자 속사포처럼 벌어진 방금 전까지의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유정은 성혜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무렵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다며 툴툴대는 성혜의 전화를 받았다. 성혜의 남편 지영은 성혜보다 유정이 먼저 한 남자다. 지영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것 같고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듯 하면서도 생각이 깊거나 앞서가기도 한 양면을 다 지닌 남자로 보였다. 우수에 젖은 모습과 개구쟁이 웃음을 동시에 표출해낼 줄 아는 한지영이 20살 시절 신춘문예로 등단했다는 것 또한 같은 글쟁이인 유정의 눈에는 탁월한 매력으로 보였다. 특출한 문학적 감수성을 지닌 어린아이 심성의 초등학교 교사의 비주얼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낭만적 외모를 지닌 한지영은 유정이 보기에도 꽤 멋진 남자였다. 유정은 그런 지형을 성혜가 전화하기 일주일 전에 토요일 하남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소설 강좌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끝내고 성혁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된 상태였다.
마지막 타임 강좌를 막 마쳤을 때 성혁의 메시지를 하긴 했다. 한 선생님 와서 나 지금 막 시내 식당에 도착했어. 당신 끝났어? 그날 지영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 유정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듯 보였다. 오히려 늦게 합석한 그녀가 더 어색한 입장이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지영은 긴 생머리를 하나로 질끈 올려 묶은 이진이를 데리고 성혁과 유정 앞에 나타났다. 화장기 거의 없이 비비크림으로 살짝 커버만 한 이진이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여름이 되기 직전이었지만 봄이라고 하기엔 꽤 더운 날씨였다. 여자는 검은색 레깅스 위에 짙은 청색 핫팬츠를 입고 핫팬츠 길이까지 내려오는 크림색 얇은 사파리를 걸쳤다. 경쾌해 보였다. 사파리 안에는 가슴골이 보이고 움직일 때마다 배꼽 아래가 살짝 드러나는 쫄티를 입고 있었다. 패션 감각도 남다르고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이었다. 다시 만난 지 한 달쯤 된 20년 전 학교 제자입니다. 이렇게 다 커서 나타났지 뭡니까? 만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으니 만난 횟수로 따지면 꽤 많죠. 지영은 진심으로 행복에 겨운 듯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가 소원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이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이마가 반짝거렸고 입술이 야무졌다. 말하는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표정은 같은 여자인 유정이 봐도 은근히 매력적이었다. 상대의 말에 최선을 다해 들어주는 묘한 표정과 근육의 움직임. 말수가 별로 없는 성혁이 입을 열어 이것저것 묻게 만드는 걸 보면 그녀의 화법이 특별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성혁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다. 수컷들이 좋아하려구만. 이쁘네. 나중에 성혁이 그녀에 대한 호감을 여우라고 표현하며 껄껄 웃었다. 임신 중이라 신경이 예민해진 탓일 거야. 유정은 성애를 위로했다. 남자들 자기 와이프 임신하면 부부관계도 다소 소홀해지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별일 아닌데도 자꾸 눈치 보더라고. 내 전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 유정은 쓸데없는 말까지 해버리고 나선 곧장 후회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뱃속의 아이를 잃고 결국은 이혼한 자신의 사생활을 성희한테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다만 전 남편과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것까지만 알고 있는 성희였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긴 것 같아. 언니 뭐 아는 거 없죠? 내내 침울하던 성애가 확신에 가까운 어조로 다부치게 물었다. 다만 자신의 확신이 틀리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성애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결심하고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유정은 성애가 남편의 외도를 더 확신할 수 있는 어떤 힌트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엇보다 성애가 지영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받을 상처의 무게가 느껴져서 가슴 한쪽이 지그시 아파왔다. 언니, 남편이나 배신한 거면 어떻게 해? 나 남편 용서 안 해도 되지? 성애답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유정은 성애의 생각이 틀렸을 거라고 말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고 위로하며 전화를 끊었다. 유정은 몇 달 전 상황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자 무심결에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쯤은 배가 상당히 많이 불렀을 텐데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이 새벽에 흥신소 직원까지 동원하고
남편의 불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성혜의 모습을 그리다가 유정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현장을 잡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성혜의 모멸감이 비릿하게 느껴져서 유정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체 전화번호는 언제, 왜 바꾼 거야? 하기야 그러고 난 후 유정은 성혜와 교신을 하질 못한 채 그럭저럭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았다. 유정은 현장에 도착해서 한지영의 따귀를 날리는 성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사랑이 참 깃털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겠지.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다.